최근 2025년 1월 2일 기준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는요, 최근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전망하면서 역동 경제 중점 추진 과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치매 등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신탁제도 개선에 눈길이 갔습니다. 저는 시니어 비즈니스의 블루오션을 신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신탁 제도, 특히 법제도가 예전에 머물러 있고 그에 따라서 민간에서는요, 어떠한 여러 가지 형태의 신탁을 운용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재산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민사신탁이라든지 금융신탁이라든지 따로따로 주체에 따라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각각의 부동산 자산뿐만 아니라 운용하는 입장에서도 인센티브의 부재, 서로 협력의 부재, 그리고 무엇보다 신탁에 대한 인식의 부재 이런 것들이 혼합적으로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정식 센터장은 신탁 3.0을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이것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치매 등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신탁제도 개선이라는 문구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배경을 보면 치매가 악화 등에 따라서 자기 결정 곤란에 대비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80대만 되더라도 40% 정도의 치매, 그리고 90대면 대부분인, 즉 치매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시니어들에게 있어서 자기 결정이 곤란한 시기가 올 것이다. 그때 공공신탁을 도입을 검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4년 12월까지 고령자 공공신탁 사업 모델 구축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이미 수행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즉, 치매 고령층의 자기결정 곤란 상황에 대비한 자산 관리를 위해 공공신탁 사업 모델 개발 및 시범 사업 도입을 검토한다. 2025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 신탁의 활성화를 추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민간에서는 치매 고령층이 민간 신탁을 활용할 때 다양한 자산을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 11월 기준으로 일반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을 허용하겠다. 그리고 담보대출이 있는 잔존주택 등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은 두 번째인데요. 신탁 노후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비금융기관의 신탁 업무 위탁을 허용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신탁을 판매하는 판매 자격증이 있게 되고요. 실제로 신탁 업무를 하게 되는 주체를 살펴보면 로펌이라든지 그리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런 것들이 주로 금융기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고객을 어디서 얻냐를 보게 되면은 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재단들, 기관들, 이런 것들과 그 업무 협약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이 되죠. 즉, 치매 환자들, 그리고 시니어들의 삶이 지역사회에서 누구를 신뢰하는가라는 그런 문제와 맞닥뜨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제가 만난 신탁의 굉장한 전문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제시한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한 문제는요, 이 판매하는 입장, 즉, 은행이라든지 로펌이 되겠죠. 그 입장에서 수익성이 과연 주어질 것인가? 그리고 특히 1번처럼 판매 자격을 만들고 판매 설계사들이 만약에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분들에게 줄 인센티브가 있을 것인가라는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탁의 경우에 상품의 경우에 수수료 구조를 보면요. 뭐 0.2%, 0.5% 굉장히 낮은 것이 현실인데 과연 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여건이 될까? 그래서 이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판매 활성화가 될까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요. 두 번째로 현재 신탁의 상황을 보면 주로 후기 고령자 중에 재산이 있으시고 가족이 많아서
가족의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그러한 입장으로 신탁이 선용되는데 베이비 부머처럼 1차 베이비 부머가 이제 70대에 들어가시고 2차 베이비 부머가 60대에 들어가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런 분들은 이전과 다른 가치관과 삶의 태도, 재산에 대한 결정권이 있어서 굳이 신탁을 통해서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신탁을 재단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랬을 때, 그러면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자산의 명의를 하나의 재단으로 귀속시켜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각각 보험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하나의 그 형태로 만드는 것이 인식의 전환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아주 중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고민을 하고요. 신탁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 이런 곳을 보더라도 명확한데 다만 한국의 상황에서 어떻게 펼쳐갈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노인은 특히 여성 노인은 혼자서 1인 가구를 형성하며 돌아가시게 되고 그때 1인 가구는 부에 쏠림이 생기게 되고요. 그때 또 통계적으로 치매가 극복되면 좋겠지만 대부분 정신적인 자기결정 곤란에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공공신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동시에 이러한 1인 여성 가구들이 만들어갈 특히 부의 불평등 그리고 제가 시니어 트렌드 2025에서도 강조하는 세습, 부의 부의 세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단서는 바로 이 자산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사랑하는 대상 또는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회를 위해서 분배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더 중요한 과제로서 등장할 것입니다. 일본처럼 마치 쓰나미라든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 출처할 수 없는 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그 제도적인 그런 욕구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점차 혼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자기 결정권을 지켜주면서 더 동시에 나아가서 고령자들이 갖은 특히 베이비 부머가 자산이 선순환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지만 이 도도한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그 신탁이라는 것을 금융상품으로 봤을 때 서로 소통하기에는 신뢰가 중요하고요. 그 신뢰 자산을 쌓는 것은 결국 어떤 마음으로 시니어 고객을 대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마인드가 있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적합한 그래서 이분들이 공익적인 어떠한 선량한 마음 플러스 거기에 금융적인 일자리로서 만들어지는 그런 모델이 좋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